저는 평소 5 반에서 66 사이즈를 입는 20대 여자입니다. 체성분 측정 결과 기초대사량은 높지만 근육이 없고 지방만 많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체성분 측정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근육이 별로 없고요. 지방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치보다 근육이 좀 더 없고 평균치보다 좀 더 지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체성분을 측정을 하셨다면 아마 이런 체형을 관리해주는 그런 센터 같은 곳이었을 것 같은데, 전국에 체형을 관리하는 모든 트레이너 업체분들은 공통된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다이어트 업체를 이제 방문하셨던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체성분표를 보시면 위에서부터 쪼로록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체중, 그리고 근육량, 체지방량이 있고요. 이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막 도표로 뭐 과소, 표준, 과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걸치는 라인이 체중은 과소에서 표준이 되어야 되고 근육량은 과다 좀 많아야 되고 체지방률은 조금 과소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D라인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진짜 어딜 가도 다 하시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체중과 체지방은 적고 근육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지방을 줄이고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량을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질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이미 기초대사량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이어서 이제 뒷부분에 또 질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이미 기초대사량이 높고 5 반에서 66 정도를 입는 여성이라면요, 다이어트가 필요가 없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가슴하고 엉덩이 쪽에 기본적으로 지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체지방률이 높다고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어느 부위는 풍만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평균 정도 되는 체형에 원활한 기초대사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미용을 목적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할 필요도 없거니와, 만약 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요요가 오면서 지금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요요가 올 때 살이 조금씩 더 찌게 되고 더 잘 찌는 체질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미용을 목적으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여성분이 5 사이즈고 굉장히 아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체성분을 측정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던 게 뭐냐면, 체지방률이 40%에 달했던 거예요. 근데 체지방률이 40%에 달한다는 것은 고도비만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비만함은 없는데 아마도 내장 지방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건강상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좀 개선을 해서 체지방량을 감소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경우는 무엇이 문제였냐면은, 이 서비스 판매직에 있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그 일적으로 받았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매일같이 이제 술로 풀었던 게 원인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해야 되는 다이어트 방법은 운동이나 식이 조절이 절대 아니고요. 1차적으로 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 예방법은 상대의 마음작용, 그리고 내 마음작용, 즉 마음의 작용 원리를 아는 게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법이 됩니다. 알면은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아니까 스트레스가 예방이 돼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미 발생했던 거, 사람인 이상 스트레스가 안 발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아니더라도 자가적으로 힐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음작용 원리를 무의식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자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들어오는 족족 힐링할 수 있는 힐링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은 음주로 이어졌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스트레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술을 먹고자 하는 욕구 자체가 일단 들지 않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습관이 차차 개선이 되지게 되겠죠. 음주량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면 음주로 인해서 야기됐던 그 비만함도 점차 평균 체중으로 감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다이어트는 이처럼 근본적인 심리 문제의 원인을 해결이 되었을 때 항상성에 의해서 몸이 알아서 감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딱히 어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하지 않아도 심리에 따라서 신체가 변화를 해요.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음주만 제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뜩이나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고 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술 끊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더 큰 심리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술 끊어라.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술 끊어라.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질문자님께서는 이제 내장 지방에 대한 체지방률이 만약에 건강에 위협을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절대 다이어트 하시지 말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